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여야가 특히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MBC, KBS, EBS 경영진 교체를 놓고서 무한대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쪽이 장군 이러면 다른 쪽은 멍군. 자, 그러면 이 최종적으로 누가 이길 것인가? 거의 뭐 졸면 죽는다 수준으로 각 그 법의 맹점 또는 법을 무리하게 해석해서 그 빈틈을 공격하는 이런 양상이 전개되고 있어서 아마 굉장히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어제 민주당이 그 지금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발의하자마자 곧바로 본회의에 보고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시간이 없다. 바로 탄핵시켜버리겠다. 이런 뜻이죠. 그 이유를 보면 이런 겁니다. 이상인 직무대행은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방통위법을 위반했다.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새로운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방통위의 통상적인 업무만을 집행할 수 있는데도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회의를 소집한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위원장은 단독으로라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이상인이라는 사람을 위원장 직무대행이니까 위원장으로 인정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 탄핵소추 사유를 보면 인정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방통위법에는 혼자라도 그 위원장은 혼자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인정한다면 위원장의 소집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 안 했습니다. 지금. 그래 놓고 탄핵되는 위원장으로 인정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위원장은 탄핵할 수가 원래는 없는 겁니다. 왜? 헌법에 보면 탄핵 대상이 공공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 이 사람은 직무대행이죠. 그런데 그걸 억지로 아니 직무대행이니까 장이다. 그러면 앞에 위원장이 혼자도 소집할 수 있다. 그때는 또 직무대행으로 인정을 안 해놓고 그러니까 장으로 인정 안 해놓고 탄핵 때는 장으로 인정을 하는 거다. 앞뒤 모순이죠. 더군다나 그 과방위 간사인 그 김현 의원이 얼마 전에 보면 부위원장도 탄핵 대상이다 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현행법으로는 부위원장이 탄핵 대상이 아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 놓고 이번에는 부위원장도 탄핵 대상이다. 도대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또 내일은 어떻게 달라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시선 이런 걸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왜 그러냐? 왜 이러냐? 이거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원래는 끝나야 됩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요 하루입니다. 총리는 이틀.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는 이틀을 해서 하루를 더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시간 끌기입니다. 시간 끌기. 뭐 연장해본들 뭐 그게 그거죠. 왜 이렇게 시간을 끌까? 이거는 결국 이제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을 탄핵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어제 그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어제 오후에 오늘 오후 그 시간이 넘으면 왜냐하면 탄핵안은 국회 보고된 뒤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표결을, 그러니까 오늘 오후 넘어서부터 이제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지금 필리버스터, 방송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필리버스터가 끝나자마자 바로 탄핵안을 표결할 겁니다. 이상인 탄핵안을. 자, 이게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틈새를 노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민주당은 바로 요 지금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 끝나자마자 대통령이 임명하기 이진숙 후보자 임명할 테니까 임명하기 전에 이상인을 탄핵시키자 이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방송통신위원회는 원래 5명의 합의제 기관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없죠?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장 임명하기 전이죠? 제로가 됩니다. 아마 오늘 오전 몇 시간 동안 아마 제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 영명체제.
기록에 남겠죠. 이게 다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기록에 남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여당에서는 여기에 어떤 식으로든 맞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방송통신의원 0명 시대를 기록에 남길 수는 없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당에서 또, 자, 그러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제 사퇴시키자. 이해가 있었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할 조짐을 보이니까 선제 사퇴를 했고, 이어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도 국회에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니까 이 MBC 경영진 교체를 위한 이걸 결정을 해놓고 본인이 선제 사퇴했죠. 자, 이래서 지금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인데 그거마저 이제 탄핵안을 발의하고 오늘 오후에 표결을 한다니까 이상인 직무대행도 오늘 오전에 아마 사퇴를 할 겁니다. 선제 사퇴. 그렇게 되고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나면 아마 곧바로 임명을 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틈을 안 주겠다 이거지. 틈 주면은 탄핵하니까. 결국 대통령으로서는 방어할 수단이 거부권밖에 더 있습니까? 거부권, 뭐 임명권, 뭐 이런 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틈을 안 주고 대통령은 또 바로 임명하겠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상인 위원장을 탄핵하기 전에 이제 해놓으면 그 후임자를 임명해야 됩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2사람, 그 다음에 각 정당이 임명하는 3사람, 이렇게 해서 5인 체제로 구성이 되거든요.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지금 이진숙을 지명을 한 거고 청문회를 거쳤고, 그 다음에 이상인 직무대행은 대통령 임명 몫입니다. 뭐 방송통신위원회는요, 이 통신위원은 위원장하고 달리 뭐 특별히 청문회 거칠 필요 없습니다. 차관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 임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민주당이 오후에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겠다, 표결하겠다. 뭐 표결하면 당연히 가결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상인 위원장을 오전에 사퇴시키고 아마 빠르면 오늘 오후 아니면 내일 후임자를 임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 오늘 청문회 끝날 거 아닙니까? 그거 내일 임명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내일이나 모레쯤 임명하게 되면 2인 체제가 다시 됩니다. 그러면 이제 2인 체제의 위법성 뭐 이거 가지고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할 수 있죠. 2인 체제가 위법하냐 아니냐 논란이 있죠. 그러나 2인 체제가 정상적이지 않다, 법원은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2인 체제에서 결정한 게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인 체제에서 강행할 겁니다. 법원이 무효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결국 MBC 박문진 이사 교체는 진행이 되는 거다. MBC 박문진 이사들이 8월 12일이 그 임기 종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임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제 곧 임명할 테니까 그에 대해서도 또 탄핵을 준비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아니 세상에 뭐 하나라도 결정을 해야 탄핵을 할 거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결정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게 탄핵 사유가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가 MBC 이사진 교체일 것이다. 그럼 MBC 이사진 교체하자마자 또 탄핵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권에서 이제 이진숙 탄핵되면 또 한 명 체제가 되죠. 그럼 아무 결정도 못 하지 않습니까? 8월 말이 KBS 이사진 교체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중간에 이진숙을 먼저 사퇴시키고, 그러니까 이동관, 김홍일에 의해서 이진숙도 이제 똑같은 케이스를 밟는 겁니다. 사퇴시키고, 그 다음에 그 후임자를 또 임명하면 후임자 청문회가 또 진행이 되겠죠. 이 청문회 또 아마 계속 며칠 끌려고 할 겁니다. 국회 과방위에서. 뭐 최민희 위원장이니까. 며칠 끌려고 하면, 그러면서 또 이제 그렇게 되면 부위원장이, 그 당시에 부위원장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로 임명할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이 또 직무대행을 하면 또 탄핵을 시킬. 그러면 이 사람도 또 사퇴하고 지금하고 이제 똑같이 되는 거죠. 그 KBS 이사진, 그래서 이제 교체 앞두고서 또
사퇴하고 한번 파동 겪고 그거 하나 결정해놓고 원포인트 방송위원장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EBS 이사진 교체하려면 또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다. 거의 여권에서 인해 전술로 방송통신, 뭐 숨바꼭질하고 똑같습니다. 순례를 민주당에서 잡으려고 하면 이 순례가 숨고 나타나서 나 순례 안 할래. 그러면 또 이제 순례잡기에 들어가고 뭐 이러는 거하고 아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 여기에 이제 바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국민들 중에서는 KBS 이사진, MBC 이사진, EBS 경영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왜 이렇게 집착을 할까? 이게 과연 불법적인 탄핵을 남발하면서 이렇게 지킬 일인가?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뭐 그거는 또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결국은 지금 현재 MBC 이사가요 6대3입니다. 6대3인데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사람들이 6명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여당 임명한 사람들이 3명. 6대3 구조거든요. 여야 구조가. 근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뒤집혀서 윤석열 정부 지금 여권이 6명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누릴 대로 누려온 MBC 이사진 다수 이거를 지금 정권 교체가 된 마당에도 계속 누리겠다 이 얘기죠. 뭐 그런 부분을 뭐 국민들이 용인을 하겠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걸 누가 용인할 수 있고 그거야말로 내로남불 아닙니까? 자기네들 정권 잡았을 때는 6명 그러니까 정권 뺏겼을 때도 6명 그런 심보를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숨바꼭질 계속되고 결국은 탄핵하면 탄핵 전에 사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MBC 경영진 결국 교체될 거고요. KBS 경영진 결국 교체되겠죠. KBS 이사 다 교체되겠죠. EBS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가운데 여권의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위 부위원장 몇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이길 수는 없는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